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자리 문제를 겪는 구직자들과 기업들을 위해 2023 순복음 취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인권보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한층 높여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와 새해된 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린이주일을 맞아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 학교 학부모 코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성공회가 성직자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영국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동시에 동성애를 수용하는 영국 성공회 교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자리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들까지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인 구직자로 북새통을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취업관과 창업관으로 나뉜 각 부스에서 열띤 상담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순복음 취업 창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이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창업도 한번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둘러보러 지금 나왔는데 이번 박람회엔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등 총 40여 팀이 참여했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부스를 통해 300여 회의 면접과 창업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구인난을 겪어온 여러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구직자들을 만나고 채용의 기회를 갖게 해준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좀 유능한 구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유능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상담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순복음 선교연합회는 일터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40여 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늘어난 청년 실업률과 중장년 일자리 문제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박람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박람회엔 구로구청과 영등포구청 등 여러 지자체들이 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취업난과 경제위기 속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개월 전 해외 매체가 보도한 한국의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에 관한 뉴스. 내용은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위한 집을 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열악한 기숙사가 있었죠. 시설이 좀 노후화됐고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얘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기숙사를 짓게 된 거고. 이주 노동자를 위해 집을 지어준 것에 대해 국내를 비롯해 외신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3년 전 겨울 포천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난방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포악한 한국인 사업주. 이것이 해외 국가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120만 명에 이릅니다. 동남아 지역 등에서 E9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중국 동포 등 H2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특례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 거기에다 고용허가제만으로는 농촌의 노동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도입된 계절근로자 노동자까지 소위 합법 노동자로 분류합니다. 불법 체류자인 미등록 이주민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지난 30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주 노동자 메이데이 시위가 열렸습니다. 강제노동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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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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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주 노동자들의 시위. 그들이 수십 년간 요구하는 건 한결같았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고용 허가제 폐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준수, 강제노동 금지, 기숙사 보장 등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보통 공장에서 움직이도 않고 이렇게 자비원은 계속 군인 없이 받고 계속 지내고 있는데 이거 이 한국 사회에 얘기를 해야 이거 꼭 바꿔야 한다. 특히 고용 허가제 철폐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건입니다. 고용 허가제란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이직할 권한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갖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오직 착취하기 위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노예 제도로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가들을 위한 이 모든 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끊임없이 한국 정부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요구를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아도 아파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거가 너무 부당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내 취업기간 3년 중 3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이 좀 더 나은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장치인데 현실적으로 이직을 위해 사업주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주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주 노동자 관리와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두 주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입장을 좁히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삶에 지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한 길라잡이 신간이 나왔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는 마른 이들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는 믿음, 고난, 제자의 길 등 6개 주제, 19편의 설교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말 설교와 영어 번역이 함께 실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이번에 한영 대역 성숙한 그리스도인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영어도 익히고 또 한국말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서 큰 도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마다 이 책 제목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회에 귀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영훈 목사의 또 다른 신간,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는 이 목사가 수요 예배에서 전한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엮은 4번째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다윗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큐티처럼 각 장마다 요약, 묵상, 적용 질문이 있어 보다 삶과 밀접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맨 주먹으로 시작해 지금의 세이된 교회를 이끈 소강성 목사의 사역 보고서가 26년 만에 개정 증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책 맨발의 소명자는 성도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개척 시절부터 5만여 명의 성도가 모이기까지의 치열했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소강성 목사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헝그리 정신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과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학부모 코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학부모 400여 명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한성전에 모여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란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에는 차기령 세븐에듀 대표, 가수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인 이성근 선교사가 나섰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격려사에서 자녀 입장에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며 폭풍의 시대를 지나는 아이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크리스천의 삶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해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성공회 대표들이 동성 커플 축복 기도를 허용한 영국 성공회의 총회 결정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27일 세계 성공회에 따르면 성공회 대표들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서 격인 키갈리 공약을 통해 성직자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영국 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동시에 동성애를 수용하는 영국 성공회 교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제4차 전세계 성공회 미래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세계 성공회 대표들은 키갈리 공약을 통해 주님이 동성결합을 축복하지 않으심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목회적 기만이고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가 새 이사장으로 이은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은미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법인 이사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광천교회 공동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부친인 이봉수 목사도 2005년 침신대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적이 있으며 이번 선임으로 교단 최초 부녀 이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 이사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학교가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교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의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의 가정 세우기 사역을 진행합니다. 지난 28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제68회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강연홍 목사는 부모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협은 또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동안 온 세대가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집필에 참여해 시험, 일자리, 외로움 등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약 5만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노동계약 저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월 수출액은 49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4.2% 줄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수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달 반도체 수출액은 63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 감소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국내 발사체에 미국 부품이 장착된 위성을 실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우주 산업의 오랜 수건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누리호를 비롯한 국내 발사체로 미국의 첨단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문이 규정의 완화 가능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고 미국의 고성능 부품이 탑재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발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오는 4일부터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보건의료 재난위기에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과 휴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5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올여름 이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기 방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 기간에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 이후 12년 7개월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겨냥한 공격이 자국군에 의한 것이며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전날 발생한 유류 저장고 화재를 거론하면서 병참기지를 파괴한 것은 우리 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합병한 지역이며 러시아 흑해 함대는 세바스토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을 겨냥해 고속 무인정과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공격 주체임을 시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지하에 있는 고방사성 흙을 회수하는 작업을 연내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규제 당국이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NHK가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사고 대응으로 발생한 오염수를 부진의 2개 건물의 지하로 옮길 때 발생한 고방사성 흙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흙포대의 표면 방사선량은 가장 높은 곳이 시간당 4.40W에 달하며 사람이 2시간 정도 가까이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도에서 주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야생 코끼리를 포획하기 위해 공무원 150명과 훈련된 코끼리 4마리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주 이더키 지역에선 5년 전부터 30살로 추정되는 수컷 코끼리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와 쌀가게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지금까지 주민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인도 산림당국은 공무원 150명을 동원해 포획작전을 펼쳤고 진정제 주사 5발을 마친 뒤에야 이 코끼리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도에는 29,964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화창한 가운데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기온의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해가 지면 날이 서늘해지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6도, 광주 27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억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옥을 중국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집단 댓글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현판과 문양에 한자가 있으니 한국 문화가 아닌 중국 문화라는 식입니다. 이런데도 중국 정부의 단속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인정하는 건지 자국 국민들의 행동에 관심이 없는 건지 한중 간 관계 회복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